고갯마루 터는 양쪽으로 바람을 맞는다. 고갯마루는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잘록하고 좁은 작은 고개로서 산줄기가 위로 솟구쳤다가 아래로 꺼지는 부분이다. 고갯마루는 예로부터 산 너머 마을로 가는 길에 꼭 거쳐야 했던 지점이었다. 골짜기를 따라 고갯마루를 넘는 길이 경사가 다소 가팔랐지만 산봉우리를 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 고갯마루 터는 양쪽으로 바람을 맞는다. 고갯마루는 동물의 목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명에는 무슨 목이나 무슨 재가 붙은 지역이 많이 나타난다. 풍수에서는 고갯마루를 과엽이라 하여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 과엽은 땅의 기운을 모아주고 응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마치 호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을 더 강하고 멀리 보내기 위해 손가락으로 눌러주는 이치와 같다. 그러나 과엽이 풍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주택이나 묘소의 터로서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나라 전통마을의 주택들은 대부분 산줄기가 끝나 평지와 만나는 지점에 자리 잡아 있으며 산줄기가 한창 이어져가는 과엽에 자리한 곳은 없다. 과엽 부분은 고개를 넘나드는 바람이 모여들기 때문에 골짜기 양쪽으로 강한 바람을 맞게 되는 것으로 주택이나 묘소의 터로 부적합하다. 물이나 도로가 치고 들어오거나 배반하는 터, 물이 곧장 치고 들어오거나 배반하는 터는 흉하다. 강이나 하천뿐만 아니라 작은 개천이나 골짜기라 하더라도 물이 곧장 터를 치고 들어오는 것은 흉하다. 물이 감아 도는 바깥쪽 공격사면에 위치한 터 또한 좋지 못하다. 이러한 곳은 수사를 받는 터로서 바람을 맞고 홍수의 피해가 염려되는 자리이다. 풍수에서는 사람이 다치고 단명하거나 파산하여 가난해지는 터로 해석한다. 전원주택 단지가 물이 앞뒤로 치고 들어오는 진퇴양난의 자리에 있다. 물이 치고 들어오거나 배반하는 터는 흉하기만 하다. 물이 곧장 치고 들어오거나 배반하는 터가 흉하다는 것은 그 터가 주택이나 묘터로서 적합하지 못하다는 뜻이지 완전히 이용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 땅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단지 인간의 잣대로 그 활용가치와 기륭만을 논할 뿐이다. 그리고 땅의 활용가치와 기륭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물이 치고 들어오거나 배반하는 터는 높은 바위 절벽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앞이 훤히 트여 전망이 좋고 바람이 많다. 이러한 터는 주택이나 묘터로서는 부적합하지만 펜션 등의 휴양시설이나 연구소 또는 종교거지로서는 안성맞춤이다. 과거 조선시대 선비들이 시를 짓고 유흥을 즐기던 정자의 위치가 대부분 높은 바위 절벽이나 언덕 위에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두 개의 하천이 직교하는 곳에 자리한 경주 금장대. 대표적인 사례로 경주 금장대가 있다. 금장대는 신라시대부터 금장나간으로 불리면서 신라 8궤 중의 하나로 유명했으며 김동리의 소설 무녀도로도 유명한 곳이다. 이곳의 지형은 두 개의 하천이 직교하고 뒤로는 높은 절벽이 있어 전망이 좋고 바람이 많다. 이러한 터는 장기간 머무르는 주택의 터로서는 부적합하며 잠시 머물면서 쉬어가는 휴양을 위한 터로서는 제격이다. 도로가 곧장 치고 들어오거나 배반하는 터는 흉하다. 현대 도시 풍수에서는 도로를 물과 같은 속성을 가진 것으로 본다. 그래서 도로가 곧장 치고 들어오거나 배반하는 터는 흉하다. 상식적으로도 빠르게 달리던 차량이 제 속도를 못 이길 경우 원심력에 의해 도로가 휘어지는 바깥 방향으로 튕겨져 나갈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도로를 따라 바람이 불어오고 나가므로 화재 위험 또한 높다. 따라서 이러한 터는 교통사고와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도로가 배반하거나 곧장 치고 들어오는 터는 흉하다. 도로가 곧장 치고 들어오거나 배반하는 터는 흉하기만 하다. 물이 곧장 치고 들어오는 터가 휴양지나 연구소 부지로 적합하듯이 도로가 곧장 치고 들어오거나 배반하는 터는 광고를 위한 부지로 적합하다. 이런 곳은 교통사고와 화재의 위험은 높지만 시각적으로 눈에 확 띄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아파트 모델 하우스나 기타 광고 기능의 건물, 대형 간판 등의 설치 부지로 적합하다. 저수지나 늪, 골짜기를 매립한 터. 아파트 단지 개발 시 매입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천변 늪지대를 메우고 건물을 올리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매립지는 땅의 기운을 얻을 수 없으며 습기나 악취로 거주자의 건강을 해친다. 또한 집안의 강도가 약해 집안 침하 등 안전성이 떨어진다. 사람은 땅의 기운을 받고 살아야 하기에 기본적으로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좋지 않지만 매립지는 오히려 고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유리하다. 도시개발 과정에서의 매립지 발생. 골짜기를 매립하여 조성한 터 또한 좋지 못하다. 도시개발이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산줄기를 잘라내고 골짜기를 메워서 평탄지를 조성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골짜기를 매립한 터는 겉으로는 일반 평탄지와 다를 바 없지만 그 내부는 물이 흐르던 골짜기의 특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한다. 그래서 골짜기 매립터는 수맥이 흐를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 침하에 우려가 있다. 그림을 통해 보면 이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이다. 이는 산에서 도시 내부로 이어져 내려온 산줄기이다. 삼과 산은 도시 내로 흐르는 물길이다. 그중 삼은 도시의 개발 과정 중 물길이 있었던 골짜기를 성토 및 복토하여 평탄지로 조성한 구역이다. 그리고 오는 시각적으로 산줄기로 볼 수 없는 평탄한 지형으로 물길과 물길 사이의 야트막한 구름지이다. 문제가 되는 구역은 골짜기를 메우고 평탄지로 조성한 3번이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부 동이나 라인이 3번 지점에 해당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입 전에 개발, 이전의 지도나 사진을 통해 과거 물길의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아파트 단지 개발 사례를 보면 아파트 개발 예정 지역에 작은 물길이 하나 있었다. 이후 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물길을 메우고 평탄하게 정리한 다음 부지 밖으로 새로운 물길을 만들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부지가 평탄지로 보인다. 그러나 물길이 가진 특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매립 집안 하부에는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부 몇 개 동은 과거 물길이 흐르던 자리 위에 서 있다. 아파트 단지 개발 전의 물길과 개발 후의 물길의 변화. 본 사진의 내용은 실제 지형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